제가 요새 계속 플러팅에 관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죠. 사실 플러팅이 제대로 먹혀들려면 애초에 상대방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호감은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아예 나에게 흥미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는 플러팅이 튕겨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없던 흥미를 생기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 전 여자친구 얘기를 좀 했죠. 생각할수록 그 친구가 상당히 영리한 친구예요. 어디 연애 과외를 받았나? 다시 연락해서 내 유튜브 대본 좀 쓰라고 시켜야겠어요. 또 그 친구 얘기를 하자면 그 친구가 저에게 대쉬를 먼저 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아무 흥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전략을 이용해서 저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연애 기간 내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었죠. 원래는 여자가 먼저 흥미를 유발하고 대쉬를 하면 연애의 주도권을 남자에게 뺏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흥미를 먼저 유발하면서도 오히려 주도권을 장악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아마 잘 이용하시면 어지간한 남자들은 쌈 싸먹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결론을 말하고 시작할게요. 남자를 놀리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교묘한 대인 스킬이거든요. 잘못 적용하면 진짜 비호감이 될 수도 있는데 놀리기를 잘 써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흥미를 유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오해할 만한 점부터 바로잡고 시작할게요. 이게 상대방의 외모나 단점을 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개념이 없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건 예를 들어 팔찌 그거 얼마 주고 샀어? 20만원? 근데 나 이거 똑같은 거 못된 고향에서 본 거 같은데 6천원에 벽에 걸려있던데 근데 너가 하니까 비싸 보이긴 하네. 이 정도의 수위를 말하는 겁니다. 멘트가 아니라 수위를 보셔야 돼요. 좀 아슬아슬하죠. 화내기는 좀 애매하겠죠. 이런 놀리기로 흥미를 유발하고 주도권을 가져오는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먹히는 방법이냐면 인간관계에서 놀리는 쪽은 놀림 당하는 쪽보다 서열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인 놀리기를 통해 서열이 높아진 착시 효과를 유발함과 동시에 나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열 어쩌고 하는 게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진실이 그렇습니다. 서열이 높아진 착시 효과는 굳이 왜 필요할까요? 불편한 말을 또 하자면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여러분에게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에서 남자에게 막 저자세로 들이대고 난 네가 너무 좋아 내 쓸개도 가져가렴 뭐 이래버리면 가치가 더 떨어져 보입니다. 이래서는 사귀어도 문제예요. 질질 끌려다니다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리기를 통해 서열이 높아진 착시 효과를 주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 보니 가치가 높은 사람인가? 라고 무의식적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사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건 원래 남자들이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살면서 나쁜 남자라고 불리는 타입의 남자를 본 적 있다면 이 놀리기 스킬을 기깔나게 써먹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 가치가 높아진 듯한 착시 효과를 굉장히 빠르게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반박이 막 떠오르죠. 아니 나는 누가 놀리면 그냥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자, 잘 보세요. 제가 영상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죠? 플러팅이 먹혀들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흥미가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요. 아무런 흥미가 없는 상태면 먼짓거리를 해도 튕겨나간다고요. 단어에 주목하세요. 흥미가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요. 흥미라는 건 감정이 생긴다는 뜻이고 그 어떤 감정도 유발하지 못할 바에는 놀려서라도 일시적으로 발끈하게 만드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왜? 감정은 언제든 뒤집을 수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현관에서 로맨스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죠. 서로 죽일 듯이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막 키스하고 있고 혓바닥 왔다 갔다 그런다고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유발하는 건 내 가치가 높아진 착시 효과를 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나에게 흥미가 없는 상대에게 먼저 대쉬하는 데서 오는 페널티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놀리기를 통해 감정을 유발하면 서열이 높아진 착시 효과도 동시에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주도권까지 같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채널에서도 이런 말을 하나? 보통 칭찬을 많이 하라고 하죠. 근데 그건 상대방이 나에게 흥미가 있다는 가정하에 통하는 방법이죠.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남자가 여러분을 막 칭찬을 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긴 뭐가 들어요? 집 가서 저녁 뭐 먹지? 고양이 밥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나 하겠죠. 근데 막 남자가 거만한 느낌으로 지가 윗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여러분을 막 아슬아슬하게 놀리는 거죠. 그럼 재수없고 짜증이 날지언정 감정은 생긴다고요. 그럼 이제 그 감정을 남자가 뒤집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 남자랑 한 달 뒤에 로맨스를 찍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감정을 어떻게 뒤집냐고요? 궁금해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계속 집중하세요.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이걸 생각해보세요. 그 남자를 어떻게 놀려줄까? 말씀드렸듯이 외모나 단점을 비하하시면 이건 진짜 큰일 나요. 슬퍼지는 겁니다. 팁을 드리자면 놀리기의 마무리는 칭찬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감을 못 잡는 분들을 위해 예시를 드리자면 집 청소를 귀찮아하는 편이야? 그래 보여. 아니 뭐 이때까지 여자가 알아서 해줬을 수도 있지. 넌 눈이 높은 편이라고? 대체 그건 왜 그런 거야? 혼잣말인데 들렸어? 잘 들어주는 타입이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바이브를 잘 살려야 하는데 할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 워낙 바리에이션이 다양해서 멘트보다는 이 느낌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남자를 어떻게 놀려줄지 생각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흥미를 유발한 뒤에 감정을 설레는 감정으로 뒤집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번에 찍은 영상 내용 중에 꼬시고 도망가기 전략이란 게 있었거든요. 그걸 하시면 돼요. 네, 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가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보시고 꼭 보셔야 돼요. 그거 보시고 이 영상의 뒷부분을 보셔야 내용이 더 와닿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꼬시고 도망가기를 잘 수행하기 위한 마인드셋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마인드가 안 되어 있으면 꼬시고 도망가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에게 흥미가 없는 남자를 넘어오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죠. 그럼 누가 먼저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꼬시고 도망가기 전략을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마인드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져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 남자가 뭔데? 다시. 뭐라고요? 그 남자가 뭔데? 대체 그 남자가 뭐냐고요? 그 남자가 뭐길래 여러분이 마음을 졸여야 하죠? 그 남자가 뭐길래 여러분이 그 남자 연락을 기다려야 하죠? 아, 그 정도의 잘난 남자가 또 없다고요? 아니요, 겁나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을 좋아해줄 남자? 대한민국에 겁나 많아요. 한국의 또래 남자가 몇 명인데 100명 중에 한 명씩만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게 벌써 몇 명이야. 일주일에 한 명씩 만나도 평생 다 못 만날걸요? 정 없으면 제가 좋아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애초에 여러분을 좋아해줄 수 있는 남자를 빠르게 찾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각이 안 나오는 남자에게 매몰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남자의 성향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죠. 늘 외치는 지도손, 지위상승 추구형, 도파민 분비 추구형, 손실회피형, 이 프레임워커에 따라 남자를 분석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판단이 되게 빨라집니다.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해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랑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되게 정확하고 빨라져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미련 없이 다음 남자로 넘어갈 수 있다고요. 왜? 정확히 남자의 성향을 겨냥한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이것마저 안 통하면 애초에 그냥 그 남자랑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대응을 개떡같이 하면 이게 대응이 개떡같아서 안 되는 건지 애초에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해줄 남자가 아니었던 건지 분간이 안 간다고요. 괜히 여러분을 좋아해줄 남자마저도 놓치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맨날 지도손을 외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꼬시고 도망가기 전략을 할 때는 마인드를 이렇게 갖추세요. 어차피 얘랑 될 사이면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연락을 줄이고 시야에서 사라져도 다시 말해서 꼬시고 도망가기를 해도 그 남자가 어디 안 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걸 이해하시면 꼬시고 도망가기를 할 때 쫄리지 않게 됩니다. 그 남자가 뭔데? 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게 돼요. 아, 그래도 저는 그 남자랑 꼭 잘 되고 싶은데요? 남자는 많지만 그 남자는 세상에 하나뿐인걸요? 자, 잘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노리는 그 남자, 여러분에게 흥미가 없던 그 남자, 놀리기를 통해 흥미를 유발할 그 남자는요, 여러분이 꼬시고 도망가기 전략을 시전했을 때 여러분에게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안 넘어올 남자는 안 넘어온다고요. 그럼 이 영상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죠. 왜? 애초에 흥미를 유발하고 꼬시고 도망가기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이 없었으면 기회조차 안 생겼을 테니까요. 알고 보면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푹 빠질 남자일 수도 있죠. 혹은 애초에 평생 여러분을 좋아할 일은 없는 남자일 수도 있어요. 다만 두 가지 경우 모두 지금은 여러분에게 흥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 남자가 둘 중 어느 케이스인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면서도 연애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제 경우를 보세요. 전 여자친구한테 흥미가 원래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흥미를 유발하고 꼬시고 도망가고 이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제가 더 푹 빠져버렸죠. 아, 못해먹겠네요. 그냥 처음부터 저 좋아해주는 남자 만나겠습니다. 좋은 마인드예요. 좋은 마인드인데 세상 일인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살다 보면 나한테 흥미가 없는 저 사람과 나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기도 한다고요.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게 싫으시면 애초에 여러분에게 흥미를 처음부터 보이는 남자를 만나세요. 그럼 됩니다. 여자분들 중에 다이어리 같은 거 쓰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다가 이런 마인드를 좀 써보세요. 나를 좋아해줄 남자들은 지구상에 널려있다. 그 중에 내가 찾지 못한 남자들이 많다. 그 남자들을 얼른 찾아서 설레게 해줘야겠다. 이 남자는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네. 그럼 꺼져. 어쩌라고.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세요. 이 마인드를 장착하고 나서 그 남자의 흥미를 유발하러 가세요. 놀리러 가세요. 그리고 꼬시고 도망가기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꺼지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흥미가 없던 남자가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드는 전략. 첫 번째, 놀리기를 하라고 했죠. 이걸 이용해서 가치가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일으킴과 동시에 없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을 넘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면 외모나 단점 비하는 하지 마시고 놀리기의 마무리는 칭찬으로 하라고 했죠. 두 번째,
흥미를 유발한 다음에 꼬시고 도망가기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꼬시고 도망가는 전략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이 영상에서는 그걸 수행하기 위한 마인드셋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인드셋은 기분 좋으라고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맞는 말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마인드를 가지고 꼬시고 도망가기를 하세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잘 이용하시면 혹시 모르죠.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꼴딱 넘어갈 수도 있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마음에 들 거라고 기대해주세요. 저를 까먹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